프로 유튜버. 안녕하세요. 어필에서 이주어 선언 캠페이너로 일하고 있는 진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소니아 샤가 쓴 인류 이주 생존이라는 책입니다. 저 또한 이주를 해본 경험이 있고 어필에서 일하면서 난민이나 이주어 선언 등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이주민 분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이주가 뭘까, 이주에 대한 궁금증이 더 많아져서 더 흥미가 갔던 책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중앙 아프리카에 있는 카메룬이라는 나라에 교환학생을 갔었는데, 제가 카메룬으로 교환학생을 간다는 소식을 알리니까 친구들이 조금 놀라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탄자니아에서 온 친구가 마덜랜드로 가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간 나는 한국 사람인데 카메룬은 나의 마덜랜드가 아닌데 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그 친구가 모든 인간은 아프리카에서 왔으니까 그럼 아프리카가 마덜랜드다 라고 얘기를 해서 되게 아하 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때의 상황이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났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살아왔는데 그렇게 긴 이주의 역사가 제게 있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더 그때 상황이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에게 이주라 함은 보통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6.25 때 피난을 오셨다던가 아니면은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이 대학을 위해서 혹은 직장을 위해서 서울로 이주를 해온다던가 하는 그 정도의 이주 이야기들을 대부분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인류 이주 생존을 천천히 읽으면서 좀 더 그 관점을 거시적으로 확대를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이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저 또한 굉장히 거대한 이주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인류 이주 생존이라는 책에서는 야생의 동식물을 포함한 모든 인간과 생물은 늘 이주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정주의 착각에 빠지기 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세기 동안 정주가 정상이고 이주가 비정상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사실 그건 착각이라는 거죠. 유럽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17세기에 이제 항해술이 굉장히 발달을 하면서 유럽인들이 이전과는 다른 규모와 속도로 이주를 할 수 있었고, 그 때문에 이전과는 확연하게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좀 갑작스럽게 맞닥뜨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그 본인 간의 그런 유사성보다는 차이를 더 느낄 수 있었고, 그런 차이를 더 과장되게 느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유럽인들이 이제 아프리카인, 아시아인, 아메리카인들을 만나면서 이들이랑 나랑 과연 같은 인간인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대중문화 등 그런 속에서 이 차이가 더 과장이 되고 우생학과 같은 과학의 이름으로 더 공고해지고 정당화되면서 사람들 간의 차이가 가치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더 태화된 것, 더 기형적인 것으로 변형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사실은 다 동일한 기원을 갖고 있었지만 이주를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라는 그런 가능성은 신빙성을 잃고, 그 대신에 그 자리에 순수종, 순종에 대한 환상과 그리고 잡종, 이주, 그리고 침략종에 대한 위험이 그런 공포감이 강조되었다는 것이죠. 이주자로 인해서, 침략종으로 인해서 순종과 토착종이 밀려나 사라질 것이라는, 그런 태화될 것이라는 공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생태계에서는 사실 동식물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먼 거리를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동하는 생물이 생태적 종말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야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동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라고 이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 보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보통 어떤 종은 토착종, 어떤 종은 외래종 해서 보호해야 하는 것과 물리쳐야 하는 것, 이렇게 분류를 하지만 사실 이런 이원론에 대한 문제 제기가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야생은 원래 굉장히 역동적으로 이주를 하지만 인간의 개입으로 탄소 발자국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주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렇다고 해서 사실 이주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그럼 풍선 효과로 인해서 더 위험해지고 더 먼 길을 돌아가게 될 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자는 그리고 우리가
왜 인간은 이주를 하는가라고 묻는 것은 그에 대한 한 가지 답을 전제하고 묻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건 왜 이주를 하는가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이주를 어떤 식으로 다룰까라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한국으로 오는 난민들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왜 그 바로 이웃나라 인근 국가로 가지 않고 이 멀리 한국까지 왔냐, 왜 한국까지 왔는가 해서 이미 이 사람은 진짜 난민이 아니라 가짜 난민, 돈 벌러 온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문제 제기는 이 난민의 이주에는 순수하게 단 한 가지의 이유가 있어서 그 동기만으로 움직여야 제대로 된 난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제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에 오는 난민들이 한국으로 오는 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전쟁이나 그런 다른 기타 박해를 피해서 그 나라를 탈출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당연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찾아가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더 나은 삶을 위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난민이 아니고 보호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자는 이주는 위기가 아니라 해법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으로 인해서 이주가 어려워진 동물을 위해서 요즘에는 인프라를 구축해 놓는 경우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데, 인간의 이주를 위해서도 사람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이동을 하는 세상도 상상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안전하고 평화롭고 규칙적인 이주를 위한 세계 협약이 있는데, 이거는 그런 사람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이주를 해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틀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주가 더 규칙적이고 평화로워질 수 있도록 합법적인 경로를 마련을 하고, 이주자의 구금을 반사적인 첫 단계가 아니라 가장 마지막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지막 조치로서 하도록 하는 것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주가 정상이고 이주가 비정상이라 이주를 이제 막고 통제를 해야 질서가 확립된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거시적으로 본다면은 이주가 문제되었던 것은 지극히 최근의 일입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이주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주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바꿔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주, 위기, 난민 위기, 난민 사태 같은 이런 단어의 위기나 사태 같은 단어가 많이 붙는 때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의 이주의 흐름을 인류 이주 생존을 읽으면서 함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